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서희건설 세 번째 영상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 주주가치 측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그룹의 상장회사가 운송하는 유성 TNS와 서희건설이 있었죠. 서희건설은 회장 일가와 유성 TNS 외에 기타 관계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 50%가 넘었었죠. 그리고 회장이 부인 사별 이후 더욱 금지옥엽이 된 딸 3분, 은희, 성희, 도희, 감투 씌워줘서 회사에 들어와 있었어요. 심지어 셋째 딸은 검사를 그만두고 들어오게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회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좋게 보면 자식 사랑이고 나쁘게 보면 세습을 시키겠다는 그런 준비 중이겠죠. 자, 전형적인 대한민국에서 사업 창출 그리고 안정화 과정을 거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장의 사위 셋이 다 판검사, 법조인이라고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건설업을 하는데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늘 법적 문제가 있을 텐데 끈줄을 달아놓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물론 회사는 불통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취재에는 노코멘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희건설은 그런 구조고 유성 TNS가 얘를 이제 지배를 하는데 아직 후계 구도에 대한 회장의 의중이 다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의 지분이 다 고만고만하고요. 결국 유성을 먹어야 핵심 자회사인 서희를 먹는 건데 윗단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셋째 딸이 지분이 조금 더 많고 그렇죠. 더 지켜보고 잘하는 애한테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큰딸 이은희 부사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와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통 성희가 주식 투자를 대규모 하기 시작된 것도 이런 치적 싸움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셋째 딸이 개인 지분이 조금 높은데 집안에 판검사는 많으니까 검사 관두고 들어와서 미래사업본부장을 시켰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죠. 자, 아무튼 서희 내에서는 이제 개인 지분들이 좀 적고 유성 TNS도 한 29% 정도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분율은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각종 유한회사들입니다. 한일자산, EMB, 애플 시리즈들이죠. 자, 일단 한일자산관리는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서희건설이 한일 갖고 있고 한일 유성 TNS를 지배하는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게 끊어질 텐데 한일이 이제 유성을 지배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 유성은 EMB 하우징이나 애플 DI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또 서희의 지분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이 와중에 이런 유한회사들은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꽤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지만은 그냥 회사를 많이 만들고 대주주가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유성과 서희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타 재벌들처럼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는 필수겠죠. 애플 DI 같은 경우 유성과 은희, 성희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서희건설 내부 거래가 거의 100%에 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규제가 좀 강화되는 분위기니까 방향을 좀 선회하고 있고요. 또 서희건설의 자회사 중에 산정공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플래티넘 홀딩스라는 데가 주주인데 여기를 이제 애플 ENC가 100% 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갖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80공원개발, 전북 익산의 대규모 부지 개발을 하는 데인데 여기에도 이제 지분이 좀 섞여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잘 되면은 수천억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이걸 회장님과 따님들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짜여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서희건설이 직접 해도 되는 것인데 빨대가 다 꼽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기로 한 것 같다는 거죠. 동사의 주주가치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간 한 10년 동안 엄청난 악명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주의 돈을 정말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수많은 유상증자들, 그리고 BW, CB까지 그 리스트가 엄청나죠. 이건 유성 TNS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중간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증자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나 이율, 발행 대상 이런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최근 것들에는 유성과 애플 그리고 한일 대주주 일가가 상당히 가져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환사채는 전환을 하면 주식이 되죠. 전환가가 보통 낮을 때 발행을 해놓고 주가가 오르면은 행사를 해서 지분율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각 회사의 대주주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거 완전 꽃놀이페이인데 그 기간 동안 나름 안전빵인 고이율의 이자를 취하고 잘 안 되면은 원금 상환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잘 되면 주식 전환하고. 그래서 실제로 서희건설의 전환사채 대부분 일가들이 유용하게 가져갔던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고 유성 TNS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서희건설의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본관이 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중이다. 그리고 유성 쪽도 자녀들이 지분율을 열심히 높이는 중이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이 희석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옛날에 회사 재무구조 안 좋을 때는 증자 때려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제 기억에 얘네들이 대주주들은 당시 실권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사업 잘 되니까 자기들 배 불리고 있으니까 전형적인 헬조선식 뽑아먹기다. 역시 크리스찬이다. 또 중간중간에 서희의 배당을 조금 높이든가 자사주를 좀 사고, 유성도 자사주를 산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자기들 이해득실 따져가지고 한 행위의 결과물이지 주주를 배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정이 확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밸류가 싸게 보였던 부분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이익을 따라서 주가가 갔었던 부분들이 연출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하자면은 저런 리스크들을 감안하고 충분히 싼 어느 시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도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어요? 차라리 웬만하면 잘 안 하겠죠.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면은 이들의 승계가 결국 다 끝나고 난 뒤가 될 겁니다. 자, 3부에 걸쳐서 서희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좋아 보이는 부분에서 나빠 보이는 부분까지 웬만한 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총평을 하자면은 회장 개인적으로는 자수성가, 한국식으로 성공을 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회사는 전형적인 헬조선식 주식회사의 맹점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This is Korean style. 싼 거는 다 어느 정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그 중간중간에 잘 발라먹는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재밌는 것이죠.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